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3D 맥스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수족관 유리벽, 즉 밖에서 봤을 때 안에 비춰지면서 유리에 흐릿한 물체가 반사되어 보이는 재질을 만든 것이 너무 어렵네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답답한 그 질문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달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맥스를 오래 많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줘도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제가 그 동영상 강좌, 제가 반사질감 만든 동영상 강좌를 링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보고 따라해 보세요. 하지만 반사 재질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재질 자체는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 재질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변에 세팅을 하는 라이트라든지 주변 오브젝트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카페 오시면 이제 제가 만든 유리 재질 강좌가 되게 많아요. 뭐 흐릿한 거서부터 반짝반짝한 거서부터 그런 것들을 검색으로 유리 재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다 하시고 너무 광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맥스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물방울. 올라가는 수족관의 물방울 같은 경우도 원래는 파티클로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파티클을 거의 1년 가까이 공부를 하셔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심지어 맥스를 처음 하시는데 파티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티클도 1년 가까이 해야지 되는 이런 어려운 거는 당연히 본인이 못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물방울 같은 경우는 그 옛날 파티클, 그 파티클에 프리셋으로 물방울 값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사실 실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프리셋으로 맥스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자기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물방울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물방울은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프리셋이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에요. 이런 거 늘으셔도. 그래서 이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방울 급히 쓰셔야 된다면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을 같은 경우를 내가 초보인 경우 이제 모델링 이제 작업할 때 소스를 많이 써요. 모델링 소스 이런 거를. 근데 내가 이 모델링 소스를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스를 쓰는 것과 만들 수 없어서 소스를 쓰는 건 전혀 달라요. 만들 수 없어서 소스를 쓰는 경우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파티클 같은 경우도 이건 소스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답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에 지오메트리 누르시고 여기 파티클 시스템에 가시면 슈퍼 스프레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거의 안 쓰거든요. 요즘은 파티클을 이 PF 소스라고 해서 파티클 플로우라고 해요. 파티클 플로우가 워낙 강력해서 나머지 파티클은 사실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방울 파티클 플로우로 만들어야지 훨씬 리얼하고 그게 자기 실력인데 지금 본인이 못 만든다고 하시고 초보라고 하시니까 파티클 플로우로는 가르쳐 드려봤자 절대 따라하질 못해요. 그래서 프리셋이 여기 다행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슈퍼 스프레이 누르면 맨 밑에 로드 세이브 프리셋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너무나 고맙게도 버블이란 프리셋이 있어요. 요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로드 누르시면 자 버블 선택하고 로드 누르시면 버블이 들어가 있어요. 물방울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로 만드는 방법은 버블 모션에서 이걸 조정하시면 돼요. 버블 모션을 보면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앰플리튜드는 이 진폭이죠. 진폭이 너무 작다 싶으시면 이걸 이렇게 높이시면 버블이 이렇게 진폭이 올라가죠. 근데 디폴트 값을 쓰시는 게 가장 물방울 같고요. 그다음 베리에이션은 이 진폭이 다 똑같은 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바리에이션을 주면 10%의 변화. 퍼리어리드는 얼마나 빨리 진폭이 일어날 건가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베리에이션은 페리어리드의 베리에이션이고요. 그다음 퍼즈는 약간 카오스 느낌으로 혼란 뭐 이런 걸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베리에이션은 이 퍼즈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파티클 타입을 이 지금 스탠다드 파티클로 되어 있는데 스피어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스탠다드 파티클을 쓴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가 어디 있더라? 파티클 제너레이션. 네, 여기 있네요.
요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메쉬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메쉬로 바꾸면 지금 디폴트로 스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이 세그먼트를 스피어의 세그먼트를 사실 올릴 수 없거든요. 사이즈는 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티클 사이즈에서 베리에이션도 사이즈를 다 틀리게 하려면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높게 주면 사이즈가 이렇게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거는 항상 바로 위에 있는 메뉴의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양하죠. 0으로 하면 모든 사이즈가 다 3.08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여기 3.08인데 모든 사이즈가 똑같이 하는데 여긴 작은데요? 이거는 작은 게 아니고 그로우 포 기능 때문에 그래요. 와, 저도 이 파티클 안 쓴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하도 열심히 공부한 거라 다 저는 뭐 거의 모든 메뉴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그로우 포라는 게 지금 30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공이 나오게 해서 하지 말고 30프레임, 즉 1초 동안 천천히 성장하란 얘기예요. 이걸 0을 놓으면 처음부터 원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반대 페이드 포죠. 여기서 사라지는 게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 말고 여기 30을 주면 30프레임 동안 서서히 작아지면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방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0프레임부터 안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 에미트 스타트를 마이너스 뭐 100 이런 식으로 주면 처음부터 파티클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방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방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유리 재질하고 비슷하게 주시면 되겠죠? 재질을. 네. V레이면 뭐 V레이 머터리얼을 쓰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뭐 색깔은 이건 뭐 자기 마음대로 어느 물에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하셔서 물 재질 주시면 되겠고 리플렉트를 근데 저는 이 그 슈퍼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V레이 머터리얼하고 잘 호환이 안 돼요. 슈퍼 스프레이는 파티클 플로우는 잘 호환이 되는데 슈퍼 스프레이는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사 재질 같은 거 그냥 줘도 V레이 머터리얼 줘도 되는데 이게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슈퍼 스프레이 같은 메뉴는 이 스탠다드 재질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비트맵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물방울 같은 경우는 비트맵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비트맵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여기 하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페이스맵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하나에 비트맵이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 이제 물방울은 하나하나 비트맵을 주는 게 아니라서 이 스탠다드가 필요 없긴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매핑 소스를 주는 경우에는 얘를 체크를 해야지만 하나하나에 들어가요. 체크 안 하면 이 전체를 한 개로 보고 한 개로 쑥 들어가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다행히 근데 물방울 매핑 소스 같은 경우는 비트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V레이 머터리얼 써도 되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플렉트는 뭐 최고 흰색으로 하면 되겠고 왜냐하면 프레넬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리플렉트를 또 역시 거의 흰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어펙 섀도우 투명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냥 요 정도로만 쓰셔도 충분해요. 네. 이렇게 하면 렌더링을 하면 이제 주변에 반사하는 게 없으니까 뭐 그냥 까맣게 나오겠지만 주변에 이제 반사하는 게 있으면 아주 예쁘게 물방울이 나옵니다. 그냥 지금 주변에 반사하는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V레이 HDRI를 줘볼까요? HDRI를 주신 후에 인스턴스로 카피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V레이 HDRI를 주시면 돼요. 원래는 주변에 오브젝트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무거나 그냥 할게요. 지금 뭐 원래는 그 뭐 바다 안에 맞는 걸 써야 되겠지만 네. 그런 걸로 주시면 네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방울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하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방울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하고 싶으시면 메쉬를 쓰시면 돼요.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로.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반사가 너무 세다 싶으시면 반사를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사는 좀 적고 투명한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눗방울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지금 거칠죠? 네, 반사를 더 줄여도 되겠는데. 그리고 이게 또 반사를 줄였는데도 반사가 많이 된 느낌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굴절이 너무 세서 그래요. 이거는 유리 굴절이거든요. IOR이 1.6이면 이건 비눗방울이고 되게 얇으니까 한 1.1 정도만 주자고요. 물이 아니고 비눗방울이니까 1.1 정도, 예, 요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투명하게 안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됐고 반사는 조금 더 줘도 되겠다. 투명한 거는 더 투명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0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완전히 더 동그랗게 해주려면 이 스피어 타입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퀄리티 있게 세그먼트가 많은 스피어로 이렇게 스피어로 만든 상태에서 스피어로 만든 상태에서 이 슈퍼 파티클을 슈퍼 스프레이를 여기 지금 보시면 파티클이 스탠다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탠다드 타입 말고 이거를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를 하신 상태에서 타입을 여기 픽 오브젝트 있죠. 픽 오브젝트에서 얘를 찍어주면 내가 모델링하는 오브젝트가 들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크냐면 사이즈가 너무 큰 거죠. 밑에 사이즈를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모델링하는 오브젝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완전 땡그랗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사용자가 모델링하는 그래서 이렇게 뭐 곤충이나 백만 그래서 파티클은 필수예요. 영상을 하시는 사람들은 파티클이 필수입니다. 훨씬 퀄리티가 좋죠. 근데 비눗방울은 사실 이제 안쪽이 투명하고 바깥쪽이 이제 저거 하다 보니까 이 굴절에도 조금 더 제대로 하시려면 팔오프를 좀 주셔서 바깥쪽이 지금 투명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안쪽이 투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색깔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범위도 비눗방울의 범위가 이렇게 밖이 약간 이렇게 투명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굴절은 다시 1.05 정도 굴절은 살짝 1.1 줘도 되겠다. 1.2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반사는 프레넬 반사도 안쪽을 더 세게 뭐 프레넬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같죠. 혹은 이걸 뭐 반대로 하고 싶으면 반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황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얘를 안쪽을 불투명하고 바깥쪽을 좀 투명하게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지금 이건 너무 불투명하게 이런 경우 불투명하게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색깔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범위가 너무 지금 생뚱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하든 그건 본인이 분위기 따라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시면 카페 주소가 있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이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